정신분석 치료를 다른 치료하고 다르다고 하는 게 근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우리 종교나 영성에서 얘기하는 회심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 전의 사람과 새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질적인 변화, 그 양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다른 쪽에서 얘기하는, 나비가 되기 전에 나비는 어떤 애벌레의 상태에서 날아다니는 어떤 나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변화가 치료 과정에서 일어나는데, 그건 전통적인 정신분석에서 프로이드가 처음 봤던 부분은 통찰, 인사이트가 깊어지면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인텔렉츄얼한 쪽에서 봤어요. 지적인 통찰이 일어나면 이게 가능하다고 봤는데, 나중에 실제 치료 과정에서 페렌치 같은 분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들었어요. 지적인 통찰만 가지고는 어렵다. 결국은 정서적인 통찰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프로이드도 어떤 페렌치의 견해를 나중 글들을 보면 다 수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 정서적인 통찰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사이트라는 것은 얼마나 파워풀한 건데, 만약에 이걸 정말로 깨친다면 이걸 깨치기 이전의 존재와 그 이후의 존재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예요. 그런 인사이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확실하게 안다면, 확실하게 안다고 하는 것은 지적인 작업뿐에 지적 정서적으로 온전하게 깨우친다고 한다면, 깨우치기 이전의 사람과 깨우친 이후의 사람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깨우침이라고 한다면 존재가 변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존재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역적이죠. 돌아갈 수 없을 만큼 큰 변화가 생긴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인격의 변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신분석에서 추구하는 건 어떤 사람들의 그냥 어떤 증상치료가 아니라 근원치료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의 변화,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성격적인 어려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성격을 넘어서서 온전하게 달라진 모습,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정신분석적인 치료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치료들과의 구별점은 다른 치료들이 일시적인 증상을 완화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겠죠. 여러 다양한 치료법들, 프로이드도 자기가 하는 치료 방법만이 옳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특히 이분도 종교적인 회심 가능성 같은 것도 다 알고 있었어 이미.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이 변모하는데 가장 익스텐시브하게 어떤 익스텐시브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그런 치료가 자기가 보기로는 정신분석이다라고 자기 것을 주장한 것인지, 다른 방법에 의한 치료, 그래서 어떤 영성적인 어프로치나 또 다른 방식의 메디컬 치료나 또는 심리 치료들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프로이드가 주장한 것은 그런 치료하는 방법이 자기가 믿기로는 정신분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자기 것을 주장한 것인지, 다른 치료 방법식들을 폄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오해를 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이드가 이렇게 어떤 통찰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통찰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할 때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자유현상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환자에게 떠오르는 생각이나 어떤 기억이나 감정이나 또는 어떤 환상이나 이런 심리적인 자료들이 자유스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환자에게 어떤 것들이 떠올랐을 때 환자가 이때 그걸 어느 것을 선택해서 이건 사소한 거야, 아니면 이건 부끄러운 거야, 이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웃을 거야 라고 해서 선생님이 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걸러서 보고하는,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유현상의 결과를 있는 그대로 보고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룰이라 정신분석에서 이건 그래 프리에드퍼럴 환자들에게 이런 기법이 잘 통하지 않아요. 프리에드퍼럴 환자들은. 그렇지만 프로이드가 대상으로 삼았던 건 뉴라틱한 환자들이니까 어느 정도 이고 스트렝스가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서로 협조해서 치료가 일어나는데 이때 내담자 쪽에서 할 일은 자기에게 떠오르는 생각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제 이게 환자가 가진 의무사항이라고 한다면 치료자 입장에서는 evenly suspended attention이란 말을 써요. evenly hovering attention이라고. evenly hovering이라는 게 날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고르게 떠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evenly hovering attention이니까 attention 자체가 고루고루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고른 주의, 어떤 것에 우리가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자가 판단해서 이건 중요하고 저 얘기가는 별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아까 치료자의 내담자가 가진 의무사항하고 1대1 대응하는 거죠. 내담자가 어떤 것도 선택적으로 보고하지 않는다고 하면 듣는 사람이 그걸 보장해 줘야 되니까 듣는 사람이 모든 보고되는 내용에 고르게 어텐션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 개념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이 의식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은 굉장히 합리적이 아니고 비합리적인 것들이 억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담자가 볼 때도 사소한 것이고 치료자도 이걸 사소한 머티리얼을 사소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자유현상 속에서는 무의식의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 이런 것들이 서로 교류가 일어나려고 한다면은 자유현상이 충분히 보장되는 환경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evenly hovering attention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프로이드가 초기에 글을 보면은 프로이드도 상당히 권위적인 모습으로 드러났어요. 환자 얘기를 들으면 본인이 그걸 재구성을 해서 어린 시절에 환자의 얘기를 기반으로 당신은 이때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어머니나 아버지하고 에게 대해서 이런 정서를 가졌을 것이고 그때 아마 어머니는 당신에게 이렇게 대응했을 것이다. 그때 당신은 이런 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상황을 재구성해서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내담자에 그게 맞지 않느냐고 계속 우기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이 재구성이 맞을지 안 맞을지 알 수도 없지만 프로이드는 고집스럽게 그 얘기를 계속 했던 그런 초기 이분의 기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 이 무의식에 접근되는 게 아니고 환자에게 충분한 자유를 주고 자유현상이 가능해지고 그 자유현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때 마치 환자가 거침없이 이 자유현상을 통해서 무의식에 접근한 무의식에 있던 것들이 이 사람은 무의식인지 모르지만 이 분석과의 관계에서 전이 현상들을 통해서 액세스가 가능하더라 하는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치료자 안에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치료자가 재구성해서 이걸 환자에게 설득하는 방식은 워킹하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한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evenly hovering attention을 주고 내담자에게는 자유현상을 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이 기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 얘기가 반복되는 주제인데 여기서 스스로를 놀라게 하라는 것은 치료자가 계획된 대로 이게 치료가 결과가 오는 게 아니고 치료자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이 상황에서 치료가 진행된다는 얘기. 그래서 자기의 계획대로 치료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의외의 어떤 것들. 그래서 무의식에 있는 것이 의식화된다고 하는 것은 환자도 모르고 치료자도 처음에는 모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의외로 전혀 생각지 않았던 어떤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드러날 수 있는 인바이러먼트가 어쩌면 이게 치료 환경이라는 거죠.
그 치료 환경을 환자와 분석가가 공동으로 유지해야 될 그런 인바이러먼트 속에서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것이죠. 아까 일단 정신분석 과정이 시작되면은 치료자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원문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면 Freud states quite clearly that once the psychoanalytic process is set in motion, the psychoanalyst has no choice but to follow wherever it leads.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그것이 무엇이냐고 할 때 이때는 분석적 과정이 일단 시작이 되면 이것 자체가 자기가 흐르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게 이 과정 프로세스 자체가 일단 시동이 걸리면 이 프로세스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있지? 분석가가 여기에 어떤 선택권이 없다라는 것이 원문이에요. 그래서 분석가가 자기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정신분석 세팅에 일단 들어가면 이 정신분석 과정 자체가 스스로 방향을 잡아간다 하는 것 때문에 치료자 위주의 권위적인 치료 방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